이번 영상은 콜앱에서의 개발한 내용을 GitHub으로 관리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콜앱에서 개발한 코드를 GitHub으로 커밋도 하고 푸시도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콜앱에서 GitHub 레포지토리를 설사 그 레포지토리가 프라이빗 모드라 할지라도 그 프라이빗이든 퍼블릭이든 해당하는 레포지토리를 클론 받는 것까지 성공했다는 가정하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 콜앱 상에서 GitHub 레포지토리를 클론 받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포지토리를 성공적으로 잘 클론을 받으셨다면 그것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콜앱 노트북스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여다보면 클론받은 리포지토리 이름이 보이게 될 거예요. 디렉토리로서 보이게 될 거고요. 본 영상의 경우에는 그 레포지토리의 이름이 mytest1이라고 가정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mytest1 디렉토리를 더블 클릭하면 해당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과 같이 내 드라이브 아래에 콜앱 노트북스 디렉토리 아래에 mytest1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화면에서 리스트업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디렉토리 이런 표시들은 파일 모양의 표시들은 사실 이게 파일이라고 제가 말은 했습니다만 이건 디렉토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이 아이콘을 통해서 표시된 게 일반 문서 파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아이콘 모양이 여기선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리눅스 운영체제상에서 숨김 디렉토리나 숨김 파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 mytest1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들, 그러니까 숨김 디렉토리나 숨김 파일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파일들이 리스트업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다시피 mytest1 리포지토리 안에는 adam.txt라는 일반 파일 말고 다른 내용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콜앱 노트북을 통해서 이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있는 요 파일들은 실제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인 것이지 GitHub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GitHub에서 클론 받아온 거죠. 클론 받아와서 내 구글 드라이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런 메뉴가 뜰 건데 여기서 맨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추가로 팝업 메뉴가 떠요. 그럼 여기 보시면 구글 콜라보레토리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녀석을 클릭하시게 되면 지금 보고 계시던 요 mytest1 레포지토리 안에 구글 콜앱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화면 좌상단과 같이 구글 콜앱의 개발 화면이 뜨게 될 것인데요. 여기 개발 화면에서 이 셀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줄을 입력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를 콜앱에서 마운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좀 시간이 걸리기는 한데요. 일단 마운트를 하셔야 되고요. 마운트를 하면 분명 이런 팝업 알림이 뜰 거예요.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선택하시고 어떤 계정을 연결을 할 것인지를 또 선택을 하시고 어떤 계정에 액세스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액세스를 허용할지 말지 여부를 물어보게 돼요. 여기서 다 이제 허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허용을 다 하고 나면 다시 좌상단 화면으로 돌아왔을 때 여기서 구글 콜앱 개발 화면에서 좌측에 보시면은 이 디렉토리 모양의 아이콘 있잖아요. 이 녀석을 클릭을 하셨을 때 그러면은 이 오른쪽과 같이 드라이브 안에 My Drive라는 것이 또 보이게 될 것이고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콜앱 노트북스가 또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mytest1이라는 지금 작업 중인 레포지토리, GitHub에서 클론 받았던 레포지토리까지도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해당 레포지토리에 원래 있었던 파일인 adam.txt 말고도 한 개의 파일을 지금 더 만들어주게 된 것인데요. 원래 이름은 untitled 뭐시기로 시작하는 아주 멋없는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이름을 이제 수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 prec1이라고 바꿨고요. 이름 수정을 했는데 여기서 파일이 이름이 안 바뀐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새로 고침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뀐 파일 이름으로 표시가 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할 준비는 다 마친 상태이고요. 이 콜앱 개발창 여기 화면에서 계속 개발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성을 한번 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설명을 바로 이어가자면 이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셀은 이미 앞장에서 실행한 내용이니까 다시 실행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밑에 거 셀부터 해서 실행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 이 mytest1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preg1.ipyonb 파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중인 파일의 위치를 전체 경로명으로 해서 다시 한번 지금 cd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하는 경로로 이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컨텐트 디렉토리 안에 드라이브 안에 my 드라이브 안에 콜앱 노트북스 안에 mytest1이라는 요 경로명이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 문자열이긴 하지만 이게 그 경로명인데, 이 경로명이 바로 요 녀석 요 디렉토리의 경로명이지 않습니까? 그 경로명을 그대로 담은 임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그 변수명을 사용해서 cd 명령, 이거 쉘에서 cd 명령어를 사용하면 경로 바꾸기잖아요. 경로를 바꿔주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경로가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고자 pwd라는 명령어를 다시 한번 쉘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랫줄에 보이는 것처럼 그 아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경로가 잘 변경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경로명을 잘 바꾸었기 때문에 위드문을 통해서 파일을 열어볼 때에도 그냥 adam.txt 파일로서 열어봐도 되겠지만, 이 경로명을 풀로 줘가지고도 이렇게 절대 경로를 줘서도 파일을 읽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어쨌든 해당하는 파일을 열어서 내용을 화면에 찍어보고 있습니다. adam 굿데이, 요 내용이 아마도 요 adam.txt라는 파일 안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읽어서 지금 화면에 찍어 준 것이죠. 자,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오른쪽 부분을 계속 이어서 이제 셀에서 입력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느낌표로 시작하는 요 부분들도 다 이제 쉘에서 실행을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명령창에서 입력을 하는 명령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git 명령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git config 명령어가 무엇인지, git status나 git add, commit, push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고 계신 분이라면 본 영상에서는 이 명령어를 다 설명을 하기에는 이제 그것은 스코프를 벗어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명령어들에 대해서는 또 본 채널에서 다른 영상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git 명령어들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 터미널 창에서, 쉘 창에서는 그냥 이 느낌표 없이 그냥 git config 블라블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혹은 뭐 콜앱 상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느낌표를 붙여줘야 해요. 이렇게 하면은 쉘 창에서 실행을 한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쉘 창에서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기 때문에 다 가능하겠죠. 컨피그를 통해서 해당하는 리포지토리의 유저의 이메일과 그 유저의 네임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스테이터스 명령어를 통해서 현재 작업 중인 브랜치가 메인이라는 이름의 브랜치인 것, 그리고 변경된 파일 내용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 중인 파일이죠. preg1.ipynb 파일이 현재 그 변경된 파일이고 지금 그 add를 할 대상인 파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명백합니다. 느낌표를 앞에 붙이는 것만 다를 뿐 git add, commit, 그리고 push까지 해서 문제없이 잘 푸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그 로그 메시지만 봐도 정상적으로 다 푸시까지 마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이게 성공했는지를 알아보려면 그 GitHub 레포지토리 웹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보시다시피 그 웹페이지 상에서 확인을 했을 때에도 preg1.ipynb 파일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소스 코드를 만들어서 add, commit, push 하는 것까지도 다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은 했는데, 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사실은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지금 add, commit, push를 했던 그 소스 코드, 그 소스 파일을 다시 잘 들여다보면, 앞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내가 add하고 commit하고 push하고 싶었던 내용은 어디까지겠습니까? 바로 이 왼쪽에 있는 이 세 개의 셀 내용만 add, commit, push하고 싶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오른쪽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add 하는 시점, git add를 하는 시점 바로 직전까지의 내용인 git commit, git config와 git status를 했던 요 셀들의 내용까지도 다 모조리 포함을 해서 add, commit, push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소스 코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 git add, commit, push를 반복을 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셀에 입력을 했었던 이런 쉘 창에서 입력할 이 git 명령어들의 내용들까지도 다 포함해가지고 계속 add, commit, push가 될 거라는 거죠. 굉장히 지저분하죠. 사실 개발자들의 대부분들은 뭐 혐오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방금 git add, commit, push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그 소스 코드에서 git 스테이터스를 해보면은 여전히 아직도 그 변경사항이 있어서 커밋을 하지 않은 것으로, add 커밋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것은 터미널 전용으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화면과 같이 해당하는 그 구글 드라이브의 mytest1인 그 레포지토리 디렉토리 상에서 또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더보기 내려가서 구글 콜라보레토리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 오른쪽과 같이 개발하는 화면이 뜨겠죠? 그럼 여기서 그 파일 이름을 뭐 자유롭게 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터미널 용도로만, 터미널 전용으로만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terminal.ipynb 파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파일 안에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처음에 이 느낌표로 시작하는 쉘 명령어를 사용해서 pip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corep exterm이라는 것을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loadExt 라고 되어 있는 이 명령어 corep exterm을 로드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드를 시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세 번째 셀에 있는 내용은 앞에서도 이미 확인한 내용이죠. 이 구글 드라이브를 마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운트를 잘 한 다음에 그 다음 셀에서 %exterm enter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셀 바로 아래쪽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검은색 창이 뜨게 되고요. 이 안에서 쉘이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서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 가능한 명령어들을 자유롭게 다 쓰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무슨 명령어를 썼는지 한번 볼게요. ls enter 하면 파일이나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드라이브 디렉토리와 샘플 데이터 디렉토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드라이브라는 디렉토리가 보이게 해준 것은 바로 앞장 슬라이드에서 이 구글 콜앱을 마운트를 시켜줬기 때문이에요. 마운트를 시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ls 엔터를 쳤을 때 드라이브 디렉토리는 보이지가 않게 돼요. 자, 그것은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쨌든 드라이브 디렉토리가 있으니까 해당하는 디렉토리 안에 쭉쭉쭉 찾아 들어갈 수 있겠죠. 나의 리포지토리 디렉토리로 cd 명령어를 통해서 쭉쭉 찾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콜앱 노트북스라는 디렉토리명은 그 디렉토리명 안에 공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백의 경우에는 이 앞에다가 역슬러시를 붙여줘야 그것을 공백에 해당되는 문자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구글 콜앱 한 다음에 그냥 한 칸 띄고 노트북스라고 치시게 되면은 아마도 cd 명령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백이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앞에 역슬러시를 반드시 붙여주어야 이 공백도 디렉토리명에 같이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git status 명령어도 쓰고 add, commit, push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git status 해보면 메인 브랜치에서 작업 중이고 preg1.ipynb 파일이 변경이 되어 있다라고 표시해주고 있고 terminal.ipynb 방금 만든 거죠. 이 파일은 처음 보는 파일이야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terminal.ipynb 파일은 터미널에서 git 관련해서 명령어를 쓰고 싶을 때마다 계속 열어볼 녀석이기 때문에 이 terminal.ipynb 파일은 git에서 그 내용 변경을 추적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git ignore 파일을 만들어 줌으로써
추적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at 명령어를 사용해가지고 .git ignore 파일을 최초 만들어주고 있죠. 내용은 terminal.ipynb enter 해줌으로써 이제 이 파일은 추적하지 않도록 무시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줄에서 계속 커서가 깜빡이고 있으면 컨트롤 누른 채로 알파벳 D, 도넛 할 때 D를 눌러주셔야 그 편집하는 게 종료가 돼서 다시 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git ignore 파일을 잘 만들어준 후에 다시 git status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terminal.ipynb 파일을 추적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방금 만든 .git ignore 파일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은 뭐 add commit push 잘 해주셔도 괜찮은 거고요. frag1.ipynb 파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git 명령어를 이 안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설명을 마무리해 보자면 콜앱에서 개발을 하실 때 처음에 최초 클론 받기까지의 과정은 좀 귀찮을 수 있어요. 그 키도 막 등록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한번 그렇게 클론을 잘 받고 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지금 보신 것처럼 터미널 전용 ipynb 파일을 만들어서 쉘에서 모든 명령어를 쓸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git add commit push뿐만 아니라 풀 명령어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프로젝트의 형상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